출근길 지하철 아침 8시. 전동차가 출발하며 흔들릴 때마다 나는 배를 부여잡고 중심을 잡으려 애썼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불룩한 배와 뻣뻣한 등, 긴 팔과 다리의 내 모습은 이 공간을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신발 소리,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바람 소리. 모든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거슬렸다. 임신부석이라고 표기된 의자가 눈에 띄지만 이미 누군가들이 앉아있다.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은 남성, 이어폰을 꽂은 채 졸고 있는 여성, 핸드폰 화면에 몰두한 대학생. 분명 임신부 배려석이라 써있지만 이 글자는 철저히 무시된다. 나는 임신부 배려석 근처 자리에 서서 몸의 균형을 잡았다. 배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발목은 아프기 시작했다. 지정과 배려의 차이 정도는 나도 알고 있었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힘든 탓인지 사람들이 내 눈치를 좀 봤으면 싶었다. 배려석에 앉은 나이 60이 조금 넘어 보이는 남자가 혼잣말도 아닌 것이 내게 하는 말도 아닌 것이 옆 사람도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말을 했다. 임신이 뭐 대수라고. 옛날엔 더 힘든 환경에서도 다 나았어. 요즘 애들은 겨우 하나 둘 낳는 걸로 유난이야. 그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귀를 찔렀다. 속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머리보다 감정이 앞섰다. 미간이 찡그려지고 동시에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내 배가 벼슬이냐고? 벼슬이 아니라 짐짝이겠지. 옆 사람의 시선, 발끝으로 전해지는 무심한 움직임, 모두가 나를 불편한 존재로 만들었다. 볼 일이 있어 찾아간 구청 민원실은 임신부 전용 창구가 있다고 들었지만 도착해보니 텅 빈 의자와 낡은 종이 안내문이 전부였다. 기계식 대기 번호판은 삐걱거리며 돌아가고 벽시계는 느릿하게 움직였다. 담당자가 휴가라 오늘은 운영 안 합니다. 탁상 공론이란 게 이런 걸까? 정책은 존재하지만 현실은 허술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있던 다른 임산부들의 표정을 훔쳐봤다. 모두 지친 눈빛으로 힘들게들 버티고 있었다. 이 나라에서 임신부는 출산 기록만 남기려는 통계치의 도구인가? 양보나 배려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받고 싶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다녀온 구청 업무는 허사가 되었기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뒤뚱거리며 걷는 속도를 좀 낸 탓인지 오늘따라 허리가 더 옥신거렸다. 상사가 한참 자료를 읽다 말고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이렇게 20분씩 늦게 들어오면 일은 누가 대신 해줄 건데? 회사 사정도 좀 생각해줘. 정책은 책상 위 문서 속에만 살아 있었다. 현실은 냉혹했다. 걸음이 느려서 늦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외쳤다. 이 배가 죄인가? 내가 존재하는 게 죄인가? 산부인과에 검사를 하러 왔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펼쳤다를 반복하며 통증을 달랬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는 그걸 보더니 혀를 차며 속삭인다. 으이구 우리 때는 5, 6, 10명도 낳았어. 요즘 세댁들은 별것도 아닌 걸로 힘들다고 난리야.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폭발할 듯했다. 훈계인 건지 응원인 건지 모를 이 잔소리를 왜 내가 듣고 있어야 하는 거지? 뱃속 아이가 발길질을 하며 묻는 듯했다. 엄마, 왜 세상은 나를 불편하게만 보나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마트에 몇 가지 물건을 사러 갔다. 임신부 전용 라인 앞에 서 있으나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카트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계산대 직원의 한숨, 주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바코드 읽히는 삑삑 소리, 오늘 일진이 사나워서 그랬는지 모든 소리들이 유난히도 크게 들린다. 나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더 단단히 붙잡았다. 필요한 거 2가지 담았을 뿐인데 장바구니가 오늘 참 거추장스럽기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카트를 밀고 있던 옆 사람은 혹시 내가 본인 앞으로라도 끼어드는 줄 알았는지 굳건히 자리를 잡겠다는 행동으로 나를 압박했다. 내가 또 뭘 잘못한 건가?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내 존재가, 이 작은 몸이 이렇게 사회에 부담이 되는 건가? 마치 열흘 같았던 하루가 끝나고 퇴근길 버스를 탔다. 출근은 지하철로 했지만 퇴근은 버스가 좀 편했다. 경로가 편하다는 거지 그 안에서 불편한 건 똑같다.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는데 갑작스런 급정거에 내 몸이 흔들렸다. 뱃속 아이가 움찔하며 놀랐다.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다.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냉랭했다. 괜찮으세요?
코끝이 찡해졌다. 출근길부터 퇴근길까지 하루 내내 서러웠던 마음이 괜찮으세요 한마디에 터질 뻔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친절이 이 사회의 무관심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 작은 손길조차 여기저기 다른 비난의 눈길 아래 있었다.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그 여성은 끝까지 나를 자리에 앉혔고 결국 나는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뉴스에서는 저출산 대책이 쏟아진다. 출산 장려금, 임신부 배려 정책, 공공시설 개선. 하지만 모두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실제 내 하루를 바꿔주지는 않는다. 임신은 벼슬이 아니다. 하지만 벼슬이 아니라서 나는 하루하루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뱃속 아이가 발길질할 때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세상에서 너는 부디 잘 살아야 한다. 하지만 창밖을 보면 여전히 이 사회는 임신부를 불편한 존재, 배부른 죄인으로만 대할 뿐이다. 다음 이야기. 연금 부도의 날. 2042년 국민의 마지막 안전망이 사라진 날. 연금이 소멸하자 거리로 쏟아진 무수한 세대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대한민국의 혼돈이 시작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